무려 2012년부터 8년 동안 24개의 리포트를 거창한 해양 레저 특구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뭘까? 도대체 이 건물은 뭘까? 리포트를 100개까지 아름다운 기사로 채우고 싶네요. 그때까지 열심히 현장에서 달리겠습니다. 부산 기자들이 만드는 간의 수공업 시사 예능 부산 기자회견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산의 다양한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부산 곳곳을 누비고 있는 취재 장군 김현정 기자 나왔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먹까지 불끈 쥐고. 네. 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노필터 멘트를 선보이고 있는 안수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부산의 해양 레저 관광 하면은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영산대학교 해양 레저 관광학과 김철우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바다불곰. 그래. 별명을 바다불곰으로 지었어요. 아,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뭐 있을까요? 바다를 워낙 또 좋아해서 바다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예. 해병대에 근무하면서 또 백령도에 근무했을 때 백령도요? 예. 뭐 그럴 때 여러 가지 뭐 이 열정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닉네임입니다. 좀 사로잡으셨나 보죠? 불곰이 좀 네, 나름- 싸납지 않나요? 예, 또 불같은 성격들도 좀 있었죠. 그렇구나. 혹시 불같은 성격이 아직도 참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김철우 교수님을 또 모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해양 레저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바다, 해양 레저? 당연히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거겠죠, 그러면은? 네. 네. 해운대 쪽에서 해양 관광 레저 이쪽을 탁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네. 자,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운대구의 해양 레저 특화 사업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씁쓸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가 없는 건물은 방치됐고 단 한 번도 해양 레저 관련해서 그 어떠한 시설에 한다거나 흉내를 낸다거나 시도도 안 해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건물 단위인데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 건물 단위인데 재산세 내고 있고 영업행위 자체가 한정돼 있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행된 사업은 문제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그렇고 민간 사업자도 그렇고 시작 초기에 너무 의욕만 앞서서 좀 무리하게 자, 이렇게 그 해운대구의 해양 레저 특구 사업. 정말 우리가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해운대구의 이런 사업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김민정 기자가 좀 취재도 많이 했었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거의 뭐 네. 대서사시처럼 취재를 대해서 사실.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2012년부터 놀래라. 2,000개 나오는 8년 동안 24개의 리포트를 24개? 와, 저도 참 독하고 참 징하다라고 할 정도로 취재를 했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24번의 취재를 했으면 대소사실을 넘어서 거의 삼국지 수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해양 레저 특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풀어볼까요? 네, 먼저 관련 내용을 다루기 전에 각 언론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양 레저 도시로 거듭난다. 해운대 해양 레저 시설 사업 수익만 쫓다 표류. 지을 땐 해양 레저 거점, 운영 어렵자 음식점, 주점, 편법, 영업.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음식점이나 주점으로 편법 영업까지 강행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제 해양 레저 특구 사업의 과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작은 거슬러 무려 2004년으로 올라갑니다. 네,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198곳의 지역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야심찼다고 말씀드렸던 게 해운대 해양레저 특구 사업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였잖아요. 삼박자 좋아요. 네, 교수님 그때 처음 지정됐다고 했을 때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상당히 선도적이고 앞서간다, 희망적이다. 네. 그래서 뭐 제자들에게 크게 또 자랑도 하기도 했었고, 예,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랬죠. 이게 뭐 민간 투자까지 받아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 취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무려 2012년 10월 23일이었는데 당시에 송정동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때 주민 뭐 한 200~300명 정도가 정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송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죽도공원 앞에 이 건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무슨 해양 레저냐라고 그때 열심히 집회를 하셨거든요. 1년 뒤에 박물관이 건물이 지어집니다. 주민들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지금까지도 건물만 있죠. 뭐 아주 거창한 해양 레저 특구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건물 만들었는데 비어져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해양 레저 특구 총 4군데 사업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송정 죽도공원 그리고 송정의 또 끄트머리에 구덕포 해양 레저 거점 시설이 있고요. 또 수영강에 또 시설이 있고 또 동백섬 꽃피는 동백섬에도 한 곳 이렇게 총 4곳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일단 죽도공원 앞은 왜 못하느냐? 제가 그때 당시 사업자분한테 이제 열심히 치밀하게 계속해서 취재를 했죠. 왜 안 하세요? 그분은 그러셨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돈은 있는데 해양 레저를 하려면 앞에 계류 시설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 계류 시설을 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위치적으로 돌들이 많고 해서 엄청 길게 계류 시설을 그 해양 레저를 하기 위한 시설들을 하려면 깔아야 되는데 건물 짓고 나니 돈이 없으시대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든가. 그러게요. 아니 뭐 현장 다 답사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사업을 들어가야지. 네. 이제 특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4개의 거점 포인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라고 용역을 해서 이 4군데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고 용역 결과에는 바다가 정온 상태, 그러니까 해양 레저를 하기에 적당합니다라고 해서 그 4가지의 포인트가 나온 건데요. 왜 이렇게 용역 결과와 현실이 딴판일까요, 교수님? 정온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측정을 해서 그에 합당한 해양 레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와 연결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공사비라든지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처음에 시도를 했더라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그것을 계획하는데 좀 빈틈이 없이 좀 계획할 수 있었을 텐데 정온도 즉 파도가 많이 치거나 기상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에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용역해서 사실은 찾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 건물만 덩그러니 있었던 곳에 제가 매년 가봅니다. 매년 가보는데 어쩔 때는 미역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무슨 소리가 있네. 그리고 약간 창고처럼 또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요? 실제로 뭐 관광객들은 지나가면서 보고 여기가 뭘까? 도대체 이 건물은 뭘까? 노인회관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해양 레저를 위해 건립한 건물 내부에는 미역 건조대가 곳곳에 놓여 있고 사실상 창고로 전락됐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제 노예회관 같은데요. 이 공용 업무 아니면 여기 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당시에 주민 설명회도 뭐 열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좀 반발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2016년 정도 돼서 이제 다른 사업자가 뭔가 좀 야심차게 해보겠다. 그래서 뭐 커피숍을 하든 그런 뭐 이렇게 음식점을 하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추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지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주민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반대해서 해양 레저 하겠다고 지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청수 막 뜯고 막 엄청나게 안타깝게 무산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자, 그러면 송정 죽도공원은 그렇고 네. 송정이 하나 더 있잖아요. 구덕포. 구덕포 할 말 많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영업이 중단된 채 빈 건물만 덩그러니 거기는 계류 시설까지 심지어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도 했습니다. 사업도 일부 했습니다. 사업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 찾아가서 실제 체험 투어도 하고 했었는데 준공을 했지만 전체 시설이 완공된 것은 사실 완비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듭 사실은 사업주가 이 변경이 되고 맞아요. 사업이 이 컨텐츠별로 좀 파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진짜 제대로 해양 레저를 하려고 지은 건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류 시설도 정말 엄청 길게 아래 위로 다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다이빙 풀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깊게 이렇게 풀도 또 만들어 놨어요. 스쿠버 풀을 만들었어요. 네, 스쿠버 풀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과 관련돼 있는 인프라를 기본적으로는 갖추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구축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스쿠버 풀이 되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잔한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죠. 네 군데를 어쨌든 다 짚어봐야 될 테니까. 네. 수영 강변. 여기도 또 눈물 없이는 또 풀 수 없는 또 사연이 있죠. 바다에서 스포츠를 또 즐길 수 있다면 강에서 무동력으로 또 스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큰 뜻을 품고 들어오셨어요. 네. 관리센터 수상 레저 시설도 진짜 수영 강변 옆에 엄청 예쁘게 그렇게 해운대구와 협의를 하고 착공 지시를 받아서 건물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나루공원 앞에 차 진짜 한 뭐 30대 정도 될 수 있는 작은 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공간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는 신이 허락한 사람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동백섬. 꽃피는 동백섬. 네, 이곳의 시설은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네 곳 중에서 영업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양 레저보다도 장사를요. 해운대 해양레저 특구 사업 중 가장 성업 중인 동백섬 앞에 위치한 해양레저 특화시설. 하지만 이곳은 낮과 밤 모두 카페와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객이 전도돼 상업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 정원 상태라는, 안 그래도 사업자도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왜 해양 레저 안 하고 장사만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여기가 정원 상태라고 했다, 바다가. 그래서 해양 레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도 해양 레저 하러 왔다. 그런데 내일 이곳에 대형 시설을 개장을 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내일이라고 말하자마자 계류 시설이 부서졌어요. 파도 때문에. 그래서 개장하는 날 계류 시설 없이 개장을 했어요. 거의 시트콤 아닌가요? 이게 팩트입니다. 네. 태풍이 왔던 건가요? 그때? 아닙니다. 그냥 높은 파도로. 아, 뭐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자는 뭐 맹렬하게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시설 자체를. 그 공유 수면 위에서 이제 특화 시설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자릿세 개념으로 뭐 특정 비싼 세트를 시켜야 바닷가 가까이 앉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 건물 안에서 먹어야 되고, 하여튼 뭔가 그런 시스템으로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운대구 해양레저 특구 사업 실패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바다에서의 다양한 그 해양레저 관광,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특히 바다라는 어떤 특수한 조건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충분히 사실은 심층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뭐 현장 조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용역 결과에 사실은 오류가 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이 해양의 어떤 특수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정부 행정 부처별로도 스포츠 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고 정책 방향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행정, 공공 행정의 전문성 결여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미미함들이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사업주들 또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알차고 구체적인 세밀한 어떤 그 컨텐츠를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 해운대가 어쨌든 부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이고 바다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초반에 좀 삐걱대고 있는 사이에 다른 지역이 또 치고 나갈까 봐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홍순원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송정에서 슈트를 입고 서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방송에 안 그래도 송정을 서핑 특구로 좀 만들어 가자라고 또 교수님도, 우리 바다불곰 교수님께서도 적극 나서고 계신데, 어제 이 아이템을 앞두고 청장님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건물만 덩그러니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부셔야 된다라고 일단 결론은 어제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생각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건물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는데 그걸 커피숍으로 절대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특혜를 받으면서 지은 건물을 할 수가 없고, 정말 건물 장사하겠다라는 거는 철퇴하겠다, 이런 의견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어때요? 이 건물을 그냥 원점으로 돌려서 없애버리면? 가능하면 그 시설을 뭐
부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좀 방법을 좀 더 고려를 해서 거기를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부분도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 해수부의 별도의 사업이 사실은 아마 올해 내년에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에 그 공간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서핑 공간을 좀 송정의 특징이 서핑이기 때문에 서핑을 매개로 한 어떤 특별한 어떤 시설 공간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을 관광 포인트로 좀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혹시 그 해외 사례 중에는 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좀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 독일에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그 독일의 미넨에 보면 그 이자르라는 어떤 지역에 영국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래요? 네. 오. 서핑하는. 그렇죠. 네. 하천 내륙의 영국 공원이라는 곳에 하천 수로를 서핑을 할 수 있는 인공 서핑 웨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창의적이다. 이 송정을 인공 서핑 교육장을 만들어서 중고급 수준의 어떤 서퍼들이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면 예, 초급, 중급자들이 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핑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킬링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핑의 어떤 메카로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부산의 해양레저 특구 또한 같이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이제는 그 너무 아름답다. 서핑의 네. 메카를 넘어서서 그럼요. 서핑의 천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의 그 적극적인 지원, 관심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자, 우리 마무리는 또 저희 항상 그 한마디씩 하는 그런 마무리가 있습니다. 부산 기자회견의 말말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운대구 해양 레저 특구 사업은 단추다. 사실 단추를 처음 잘못 끼우면은 끝까지 잘못 끼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의 예산까지 이렇게 혈세까지 낭비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추라고 지적을 좀 해보고 싶네요. 김민정 기자는 어때요? 네, 지금까지 참 안타까운 기사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대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해운대 해양레저 특구 사업은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멋지게 전진 헤쳐나가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리포트를 100개까지 아름다운 기사로 채우고 싶네요. 그때까지 열심히 현장에서 달리겠습니다. 10년 동안 24개를 네. 했으니까 한 30년은 더 해야겠군요. 네, 달려야죠. 네. 안수민 기자는요? 저는 좀 아이러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해양레저 특구야라고 지정을 해놓고 이 송정의 모습은 너무 서핑의 메카로 그냥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모습이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면 좀 예산을 투입해서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해운대구의 해양레저 관광 특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해양레저 관광 특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라면 앞으로는 이제 라스트 스포트를 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서 향후 5년, 10년간은 집중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시작하고 이제 시작이다. 네, 자 오늘 부산 기자회견 영산대학교 김철우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저희와 함께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광도시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했던 좋은 어떤 의견들이 잘 담아져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수행이 되어져서 이 해운대가 더욱더 발전하고 해양레저 특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김현정 기자가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취재해오고 있는 해운대구 해양레저 관광특구 사업들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취재를 계속해 나가면서 문제점 지적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